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의 정윤성입니다. 화요일장이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번 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고 오늘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지속했는데요.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1930선을 지지하면서 현재 시간 0.24% 강세입니다. 1936선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6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점차 상승폭을 그래도 확대해 나가면서 0.61% 강세고요. 666선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양시장 모두 소폭 반등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좀 순매수 기조를 이어나가나 했는데 결국에는 순매도로 전환하고 매도 규모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1,4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점차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했을 때 29거래일 연속 기록적인 순매도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마감으로 가면서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나가면서 242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통합 삼성물산이 재상장한 첫날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 전환하고 현재 시간 3%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4위권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마감 중계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 오전에는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28일 정도 됐었을 때 이 매도가 조금 약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점 확대가 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억누르는 분위기였고요. 아직까지는 이 다음 주에 있을 그리고 또 FOMC 회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극심하게 연출됐었던 모습으로 판단됐고요. 그나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4포인트 정도 상승한 1936포인트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금요일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개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666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FOMC에 대한 그런 관망 장세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래 대금이 지금 3조 정도 채 안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관망세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장 종가 지금 확인하고 오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9월 15일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눈치 보는 장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오늘 좀 방향성 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1937선으로 마감을 합니다. 0.32% 강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57% 강세를 기록하면서 666선으로 오늘 소폭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큰 흐름을 보인 종목들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래도 좀 어떤 종목들 흐름이 오늘 돋보였었나요? 네, 여전히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기인한 것들은 일단 기관 쪽의 매수들, 특히나 이 연기금 쪽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1,800억 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나름의 강세가 연출이 됐었고 실적 개선주들 그리고 또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조금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원화 약세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과거와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하면 모든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들 쪽으로 조금 줄어드는
줄어들었었던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1%대 상승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 위아가 한 5% 그리고 만도가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나름의 지수를 조금 방어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종목들, 지금 금일까지 기관의 4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 원화 약세 관련된 수혜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일 같은 경우도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별 호재 종목들로 NX, AJ 네트워크스, 한라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 6%대 지속적으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도 유동성 우려 해소 기대감에 금일은 오름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LG 상사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은 이 낙폭 과대에다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유효하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금일 같은 경우 상승 추세를 조금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증권주들 삼성증권, 대우, NH, 메리츠증권 같은 종목들도 증권주 대부분이 이제 반등권으로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삼립식품을 포함한 이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의 강세가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농심을 비롯해서 신세계푸드 그리고 또 현대그린푸드, CJ 시푸드 같이 이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다가 이제 트렌드 전환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강세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 우려의 3일 연속 약세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디램 가격 하락 소식과 함께 금일 2%대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나 시장이 반등해주면서 증권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는 상승했지만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좀 이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1시 이후에 기금 쪽을 통해서 기관의 매수가 이제 순매수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FOMC 앞두고 좀 관망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개별적인 이슈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있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운송업종이 무려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중에는 이제 속해 있는 SH홀딩스라는 종목이 23%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런 현상이 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종이 목재 업종이 오늘 1% 정도의 하락세, 그리고 통신 서비스 또한 1%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핀테크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띄었던 모습이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면서 일부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개별된 이슈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중국 면세점 진출에 따른 그런 수혜와 함께 전환사채 전환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다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MJB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신사업을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는 또 제약바이오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내추럴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직원이 회사 차원에서 홈쇼핑 매출을 조직적으로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2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종가에는 마이너스 8%대 하락세로 급락을 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약 체결이 나온 굉장히 호재성 기사가 나왔지만은 12% 정도의 상승을 하다가 종가로는 플러스 3.88%로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에 개별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막판에 기금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610종목이었고 하락한 종목은 407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보다는 좀 종목별로 각계 전투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자산전략팀 손동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이 이틀째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증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자세한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경제지표 부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오전장에서는 마이너스 2.53%로 마감을 하였지만 오후장에서도 다시 3%까지 하락세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부문별로는 우주항공 및 가스가 마이너스 1.8%,
헬스케어 부분이 마이너스 1.6%로 하락세를 보였고 미디어와 음식료와 소매 부분이 약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증시 급락과 더불어서 IPO 동결 등으로 기업들이 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그 비금융 기업들의 총 부채가 최근 12개월간 약 18% 증가한 8,683억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3년 내로 최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 채권은 그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에는 채권 시장 개선 등 당국의 레버리징 축소 노력이 좀 점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0.34% 상승하면서 니케이 225 지수 기준 18,026포인트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특징주로는 다이킹 공업이 5%, 그 니신 제분이 약 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졌던 도시바는 역시 오늘도 약 2.4%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분기 GDP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2분기 들어서 수출하고 내수 소비 등 각종 지표가 부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아베 총리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서 내년에 제2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35%인 유효 법인세를 내년에 3.3% 이상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기타 지속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완화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블룸버그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2016년 말 기준 엔화 가치는 달러당 127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일본 증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좀 상승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자산전략팀 손동현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기록적인 순매도 양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29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장 초반에 좀 순매수 기조를 보이다가 장 마감으로 가면서 좀 다시금 매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나마 기관이 연기금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주는 움직임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도 나타났었나요? 네, 일단 외국인들 금일까지 말씀하신 대로 29일 연속해서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 오전장에 그리고 대부분 공통적이지는 않지만 오전장에는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다가 장 막판에 매도세가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그렇게 크게 조정을 거치지 않는 이유는 이 기관 쪽 매수, 특히나 이 연기금과 투신권 쪽에서 집중되는 이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자체도 저번 주에 비해서 현저하게 조금 줄어드는 흐름을 조금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한 2% 약세, 디램 가격 관련된 부분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째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적자 전환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거에 기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SK와 SK텔레콤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종목들 위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금일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기아차 같은 종목들을 일단 외국인에서는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삼성물산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호텔신라 아까 그 원화약세 수혜 관련된 부분을 호텔신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텔신라 같은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롯데쇼핑과 현대상선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현대 엘리베이터, 하나투어, 롯데쇼핑,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과 포스코 같은 종목들 쪽에서 일단은 매도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매수는 전반적으로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조금 커버해주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금일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 SK텔레콤,
삼성 SDS, 한국전력 순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쪽의 매수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기관의 매수세를 좀 이끌어 갔었던 부분들, 기관 매수 종목과 거의 비슷한 종목들을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텔레콤, 기아차,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삼성전자, 현대위아 순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역시나 기아차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오늘 호텔신라 상승 좀 눈에 띄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종목을 기관이 방어하는 움직임이 강한데 오늘 특히나 연기금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상승 전환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감 분위기 살펴주시죠. 일단 전일 글로벌 위안 시장은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달러화라든지 유로화 등이 관망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만 이제 신흥국 환율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것 때문에 달러원 NDF 환율이 신흥시장 환율 강세로 영향을 받아서 1182.8원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 한시 같은 경우는 1182.4원으로 출발을 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완화되며 신흥국 환율이 강세를 보이자 한때 1180원을 하회한 1179.2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시장이 여전히 하락 출발하는 등 중국발 우려감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1180원을 넘어서면서 한때 1184.4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좁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에 중국에서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100개사가 주식담보 청산 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한때 4% 넘게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결국은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러한 영향과 함께 장 막판에 이제 북한의 영변의 모든 핵시설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더 커졌고 달러원 환율은 상승폭을 좀 확대했습니다. 결국은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3.6원 상승한 1186.7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엔화 환율 같은 경우는 비록 엔화가 뱅크 오브 재팬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119.7엔 정도의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990원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기관이 장 마감으로 가면서 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오늘 사고 팔았었나요? 네, 금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외국인은 242억 정도 매도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대략 30억 정도 지금 매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오후 1시부터 약간의 좀 포지션이 좀 변경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 1위 같은 경우 좀 집중적인 매수세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바로 메디톡스를 72억 원 넘게 좀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됐고 이 부분은 기금 쪽에서 메디톡스를 28억 원 넘게 사면서 이러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원을 29억 원, 그리고 컴투스, 셀트리온, 와이솔, 서울옥션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크게 매도는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좀 균등하게 매도가 나왔는데 대략 20억 수준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21억 원, 레드비시 21억 원, CJENM 20억, 코나이 20억, CJ 오쇼핑 20억 순으로 대략 좀 균등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는 좀 균등하게 매수가 나왔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를 18억 원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리 자전거, 코나이, 인터파크 홀딩스, 블루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좀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삼성 LNS를 72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함께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욱더 악화된다라는 그런 증권사 보고서 또한 있었기 때문에 삼성 LNS를 좀 집중적인 매수세가 나왔고요. 메디톡스를 47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 시젠 그리고 대화제가 한국정보인증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선물 시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선물 마감 동향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 시장 외국인의 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장중 꾸준히 선물 매수를 하던 외인이 장 막판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선물 지수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233.10으로 전일 대비 0.65포인트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적 완화를 유지하는 일본 니케이만 소폭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지수 선물 역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선물 지수는 상승했으나 오히려 옵션 시장에서는 콜풋 모두 풀이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큽니다. 오늘은 미국 8월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부터 FOMC 회의가 시작되는 만큼 눈치 보기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 여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힘들며 18일 금요일까지는 관망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과 함께 선물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 중심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 0.32% 소폭 올라 1930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LG상사입니다. LG상사가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하나금융투자는 LG상사가 3분기 영업이익 36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범한 판토스를 인수한 물류 부문은 4분기 이후 분기별 200억 원 이상의 안정적 수익 구조가 예상된다며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 벌크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어서 장기 성장 기대감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68% 강세로 3만 100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KCC입니다. KCC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외국인 매도에 9일 만에 하락했는데요. KDB 대우증권에서는 올해 창호 부문 가동률은 70에서 80%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2017년 B2B 창호 시장은 올해보다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입주 물량 증가 국면에서 건설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늘 0.23% 하락으로 41만 7천 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 1일 통합 삼성물산으로 공식 출범했죠.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재탄생한 통합 삼성물산이 거래 첫날 시가총액 4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물산은 장 초반 15만 5천 원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내 오름세로 전환해 상승세 지속했는데요.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에 이어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습니다. 3위인 한국전력과의 시총 차이는 6천억 원이고요. 2.83% 상승세로 16만 3천 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코라오홀딩스입니다. 코라오홀딩스가 완전 조립 생산 트럭의 베트남 북부 지역 판매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코라오홀딩스의 자회사 코라오 디벨로핑 컴퍼니는 베트남의 트럭 및 버스 제조 공기업 비나모토와 베트남 북부 지역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8.24%의 강세로 15,100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한화테크윈입니다. 한화테크윈이 오늘 방위사업청과 2,455억 900만 원 규모의 FA50 엔진 후속 양산 사업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기간은 내년 9월 15일까지고요. 이 소식에 한화테크윈 오늘 3.66% 강세로 33,900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총 5종목 봤는데요. 어떤 종목이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 상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LG 상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원, 그리고 또 산업재, 물류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최근 상승폭이 한 5, 6거래일 동안에 상승폭이 있긴 했지만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좋지 못했었던 이유는 이쪽
자원 쪽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주질 못했었는데요. 이 석탄, 석유, 광구 지분 투자를 통해서 많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구조였었지만 상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조금 악영향을 끼쳤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 부분 조금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산업재 쪽에서는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 물류 쪽. 이 범한 판토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를 추가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감소한 303억을 기록을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석탄, 석유 이쪽에 이 비철 금속 가격의 하락으로 이익 폭이 상당 부분 많이 감소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지를 못했는데 3분기 이후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 물류 쪽과 산업재 쪽에서 좀 나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사업 구조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물류 쪽은 2분기에도 한 140억 정도 영업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안정적인 추세가 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산업재 쪽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정유 공장 수주에 따른 수수료가 인식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한 5% 증가한 360억 이상을 좀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도 PER 한 6배,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지금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들 위주로 몇 기가 지금 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한 4, 5거래일 동안 강세가 연출이 되긴 했지만 조정 시에는 충분히 접근해봐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PER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 그리고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 시나리오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LG상사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최근에 또 기관의 순매수도 유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조정 시에는 좀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안건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빨간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0.58% 오른 666선에서 장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고성장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최근 바이오 기업들 상당수가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실적과 신약 파이프라인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최근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부 재생 필러인 나주란 힐러 등 자체 기술로 출시한 제품이 최근 병의원의 호평을 받으며 자체 생산 제품 매출이 향후 3년간 연평균 157%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늘 13.56% 강세로 78,700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시젠입니다. 시젠이 헬스케어 전문 기업인 벡톤 디킨스사와 분자 진단 제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제품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시젠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의 멀티플렉스 감염성 검사 제품을 BD의 자동화 시스템인 BD 맥스에 사용 가능하도록 ODM으로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3.88% 강세로 42,800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J콘텐트리입니다. J콘텐트리는 방송용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중국의 텐센트가 국내 모 종합편성 채널 방송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단행키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텐센트 소속 투자 관계자가 지난주 방한해 국내 한 종편방송사 관계자와 만나 투자 협상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최종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7.63% 강세로 5,360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의 수소수기가 일본 후생성 재질 테스트를 통과해 본격적인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솔고바이오는 일본 KY 코퍼레이션과 총판 계약을 체결해 오늘 일본 수출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솔고바이오 측은 일본에 이어 미국, 중국 등에 대한 수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3.8%대 강세로 1,075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포인트 아이입니다. 배우 고현정, 조인성 씨 등이 주주 겸 소속 배우로 있는 IOK 컴퍼니와 합병한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양사는 전략적 결합을 통해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IOK 컴퍼니가 포인트 아이와 합병한다는 소식에 SH홀딩스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SH홀딩스는 포인트 아이의 이전 최대 주주로 11.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제약, 바이오, 엔터, 컨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컨텐츠 좀 고PR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오늘 1위 그 관심 종목으로 제일 먼저 나왔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더라도 그동안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정도까지 날 정도의 그런 차트 흐름인데요. 뭐 상장 초기에 13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8월 24일 날 6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78,7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급등한 이유로 살펴보게 된다면 모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증권사 보고서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69,3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거의 뭐 80% 가까이 그런 뭐 주가 상승률이 가능한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금일 기관의 수급이 쏠리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기업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쉽게 뭐 최근 들어서 그동안 뭐 피부과라든지 이런 쪽 많이 가시게 되면 뭐라고 팔자주름을 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톡스를 굉장히 좀 많이 맞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지만은 이 파마 리서치에서 나온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개선 효과와 함께 그다음에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어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피부 미용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쥬란 힐러 그리고 이제 리주비넥스라고 해가지고요. 뭐 화상 치료라든지 상처 뭐 이런 쪽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리주비넥스 같은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뭐 35%에 지금 육박할 정도로 지금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뭐 미용 시장 플러스와 함께 그리고 이제 PDRN이라 그래가지고 연어의 생식세포 중에서 뭐 재생이라든지 뭐 활성 대사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뽑아내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 안구건조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절강 주사제를 지금 뭐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성 또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쪽 진출도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파트너사를 지금 선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 뭐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뭐 시세를 맞는다는 그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정말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세워볼 텐데요. 이제 이번 주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또 프리 어닝 시즌까지 앞두면서 시장 전략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FOMC 회의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전거래일도 그랬고 금일도 그랬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 자체를 조금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이 FOMC 회의 자체가 뭐 어떤 결과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이후의 시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일 시장 하루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조금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품을 만한 때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FOMC 회의 이후에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금일까지 29일째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보다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으로 어떤 종목과 어떤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가진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종목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점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많이 나름의 반등세를 거치면서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또 뭐 PER 관련된 부분들이나 실적 개선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트렌드가 FOMC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출될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그리고 종목들의 이제 뭐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신경을 쓰는 시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내일 오른다 내린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본다라기보다는 이 FOMC 회의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됐었을 때 어떤 종목들과 어떤 업종과 어떤 트렌드가 갈 수 있을지를 좀 연구하는 그런 시기로 조금 삼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한 이후에 또 매수라든지 종목들, 업종들을 좀 탐색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변동성 없는 좀 관망세가 짙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번 주 전략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 그동안 뭐 관망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뭐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그동안 제가 좀 약간 보수적인 전략을 취했던 부분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전환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큰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뭐 9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하든 아니면 하지 않든 간에 일단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본다면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미 다 나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동안 뭐 중장기적인 투자자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한번 조금씩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오히려 조금 그 매수 시점이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현금 보유 관점보다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전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업종과 그리고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고 한다라면 그러한 종목 군들도 일정 부분 오를 수 있다라고 한번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핀테크라든지 보안 관련주들은 뭐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매수에 나서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동안 낙폭과대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핀테크 관련주에 관심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불확실성 해소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이효근 파트너는 지수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의 의견입니다.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안도 랠리가 전망된다. 일단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좀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좀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이 좀 쉽지 않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장 양시장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종목장이 화려하게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코스닥에서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나 급등한 종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소외됐던 뭐 개별주죠. 그러나 이제 개별주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죠. 전적으로 개인 선호주 이런 종목군들이 이 단기성으로 좀 매기가 좀 붙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FOMC 회의 이후에 안도 랠리가 예상이 되냐? 매를 많이 맞고 있죠, 지금요. 그 FOMC 회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란 부분이 단기간에 좀 해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 10월 한 중순 정도에 예상돼 있는
중국의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만약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면 외국인이 강력하게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뭐 시장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이 아니다 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GDP 성장률 보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호전주 위주로 좀 매기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뭐 9월 중순이고 이제 뭐 다다음 주에 이제 추석입니다만 프리 어닝 시즌을 대비해서 일단 실적 호전주 오늘도 뭐 올라간 종목들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흐름이 좀 좋죠. 뭐 대표적으로 뭐 환율 수혜를 받았던 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외에도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도 일부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문인식이랄지 삼성페이 관련된 실제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 낙폭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차별화된 흐름은 좀 보일 겁니다. 물론 이 한미약품의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미약품의 어떤 심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0월장은 프리 어닝 시즌에 좀 대비해서 실적 후전주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기존에 좀 실적이 좋았던 환율이나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 그다음에 이 코스닥에서는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각계 전투를 벌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결정된 이후에는 프리 어닝 시즌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계속해서 3분기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환율 수혜주라든지 낙폭과 대한 제약주에 관심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들로 꾸며드리는 문기웅의 실전 매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떨지 그 흐름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크라운 제가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좀 더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최근 장세 자체가 뭐 이미 뭐 전 출연자분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너무도 그 관망세가 뚜렷한 그런 장세입니다. 때문에 종목들도 사실은 뭐 지금 뭐 다소 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크라운 제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서는 좀 옆으로 좀 횡보 내지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면 3분기가 보통 이 회사가 역사적으로 그 성수기였고요. 역시 또 메르스라는 그런 일시적인 악재도 지금 해소가 됐고 2분기처럼 뭐 추징금 같은 그런 일회성 비용도 지금 없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환율은 좀 계속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밀가루나 뭐 설탕 같은 부분들을 그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익률이 다소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의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의 실적을 한번 좀 내다보면 일단 크라운 제가가 그 허니버터칩 공장에 대해 한 4천억 정도의 그 규모로 그 증설을 지금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 한 1분기 정도의 그 증설이 완료가 될 전망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생산량이 연간 한 840억 정도에서 한 1,800억까지 그 생산량 확대가 지금 되게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도 그 허니버터 시리즈의 그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허니 통통 등의 그 비인기 제품의 판매량도 동반해서 그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빙가 사업 부분이 그 마케팅 그리고 판촉 경쟁이 완화가 되면서 그 본격적으로 그 업황이 그 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빙가 업체들이 일제히 그 가격을 좀 인상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그 판촉 경쟁의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좀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에 그 판관 비율이 약 한 33.5% 정도로 지금 감소를 좀 했고 영업이익률도 다소 좀 증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여타 그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업을 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국내에서 공급을 좀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 그 원료인 그 분유를 그 수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등지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그런 원유를 그 빙가에 사용하는 그런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원가 절감의 그런 수혜를 좀 크게 좀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제과의 그 올해 PR이 그 순이익 기준으로 약 한 20배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사인 롯데제과의 PR 한 30배 정도보다 여전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부채를 계속 상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우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운 제과가 지난주 초에 일단 좀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이 조정 기간은 좀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보는 시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환율 흐름 좀 비우호적이긴 하지만 3분기가 역사적인 성수기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다음 주도 프리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좀 관심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롯데푸드도 좀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푸드는 뭐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종목이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롯데푸드 뭐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저희 포트 중에서 종목 중에서는 제일 긍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계속 상승률이 제일 클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올해 실적은 그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돈유교 원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빙가 부분의 가격 인상 그리고 분유의 그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성 개선 외에도 그 롯데 계열사에 대한 그런 매출 확대가 가시화될 그런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푸드는 2011년 이후로 그 다양하게 그 인수합병을 하면서 제품을 지금 굉장히 그 다양하게 다양화했고 현재는 그런 유지 또는 빙과를 포함한 이런 그 종합 식품업체로 지금 성장을 그런 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2년간 성장 속도가 사실은 좀 더디기는 했지만 올해 환경이 급격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롯데그룹의 급식 매출이 작년 한 220억 정도에서 올해 한 330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빙가 부분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서 이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그 대기업들의 그 한식 뷔페 사업이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식 뷔페 사업 별미가를 올 하반기에 그런 런칭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롯데푸드는 그 롯데그룹의 그 한식 뷔페 사업의 그 식자재 유통을 통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 레포트를 보면은 롯데리아가 롯데푸드와의 그런 합병이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그 롯데푸드도 그 경쟁사 이마트처럼 그 가정용 간편식 사업이 확대된다는 점을 매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그 이마트에 가보게 되면은 그 피코크라는 그런 브랜드로 다양한 상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흐름이 핵가족화 그리고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용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들의 그런 그 시장 진출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푸드는 현재 그 스파게티나 칼국수 정도의 그 제품군이 아직 뭐 나오면서 아직 다양화되지는 않았지만 약 4분기 정도에는 그런 롯데마트와의 가정용 간편식의 대거 출시가 지금 예상이 된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통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그 롯데가 이 부분을 그냥 놓아두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현재 같은 업종인 신세계푸드 그리고 또 CJ 프레시웨이 현대 그린푸드의 평균 한 PR이 약 한 35배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롯데푸드의 지금 올해 예상 PR 한 21배 수준은
매우 저평가된 구간이고 충분히 경쟁 업체들의 이런 그 평균 PER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푸드 2분기 좀 실적 바닥으로 해서 점차 개선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가정간 편식의 모멘텀이 큰 종목입니다.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편입되어 있는 에머슨 퍼시픽도 살펴볼 텐데요. 좀 수급이 눈에 띕니다. 기관을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머슨 퍼시픽은 좀 어떤 흐름 계속해서 전망하고 네네. 계신가요? 일단 최근에 그 SKDN들을 예를 많이 좀 들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이 한 30배 정도로 굉장히 좀 높게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 일본의 어떤 그런 흐름을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때문에 그 부동산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또 분양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골프장 레저 시설 개발 그리고 건설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힐튼 남해 골프 리조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강산 골프 리조트에 이어서 작년에는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그리고 올해는 해운대 아난티, 그리고 힐튼 부산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의 그 회원권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그런 어떤 투자 목적에서 그 실사용 목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사용자 중심의 거래가 좀 활발해지면서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프리미엄급을 누릴 수 있는 시장으로 양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그 대명 리조트의 그 소노필레치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1억 이상의 그 회원권을 지금 선보이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도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약 한 20억이 넘는 그런 리조트를 개발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머슨 퍼시픽의 그런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도 그 90% 이상의 분양이 되면서 높은 인기를 지금 구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희소성 그리고 가격이 적은 그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리조트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특히 그 분양 대금에 대한 그런 유입으로 인해서 그 순이익과 재무 구조 개선이 동시에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이런 고급 리조트에 대한 수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이익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먼저 서울 프로젝트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을 하면서 매출의 반영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분양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그리고 내년에 100%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680억 정도, 내년에는 1310억 정도까지 지금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은 연간 한 250억 내외였던 운영 매출이 약 한 1100억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연간 한 200억 이상 나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머슨 퍼시픽의 브랜드 인지도나 재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추가적인 개발권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증권사 보고서 매출과 영업이익 예측치가 매출액 한 1,5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한 PER 한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급 리조트 사업이 아직은 초입기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편입된 GKL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왔는데요. GKL은 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 회사 그 공시를 보면은 그 국민연금 지분을 국민연금이 약 한 10.18%까지 그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회사 주식을 좀 매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일단은 그 하반기에 있을 그런 그 영종도 복합 리조트 사업자 선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국민연금도 좀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GKL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은 것이 일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른 업체에 특히 뭐 해외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공기업에 주는 것이 문체부 입장에서도 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 부분이 연말까지 그 투자 심리에 대한 호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그 GKL 코엑스점에 그 대규모 또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정부가 또 4분기에는 영종도 카지노 라이선스 발급을 또 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그 GKL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4분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KL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일단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안도 랠리를 기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에 나서도 좋다. 이제는 현금 확보 전략이 아니라 좀 매수에 대한 전략을 또 세워주고 계시는 의견들이 많은데, 문규 부장님은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 시간에 오면은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모자랐는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PBR 한 1배 수준인 1850포인트 내외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더 보유 또는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과거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리만 사태 또는 남유럽 위기 또는 심지어 뭐 물론 IMF 먼 얘기지만 IMF 사태를 놓고 봐도 PBR 1배 미만으로 놓고 떨어졌을 때는 거의 뭐 100% 뭐 매수했을 때 손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시간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리만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코스피 PBR이 한 120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그 이하로 떨어졌지만 상당히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코스피 PBR 한 1배 수준 정도로 놓고 보면은 크게 뭐 부담은 없는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뭐 주식 시장의 어떤 그 상승보다는 어떤 주식을 또 갖고 있는지가 뭐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문기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호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